식품 시장인데요. 사람 있는 이상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전 세계 식품 시장이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에는 9조 558억 달러, 9조 1000억 달러 됐네. 전년 대비 4.6% 증가. 식품 산업은 자동차 산업, IT 산업에 비해서도 규모가 매우 크다. 그래서 식량 공급인데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들이 건강, 이런 친환경식품, 건강식품, 이런 고령 친환식품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밀키트 이런 간편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은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주요 국가 중심으로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25년은 전년 대비해서 좀 성장을 해서 9조 2,861억. 일단 사람들의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의류가 됐든 뭐든 수요가 그거 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갖다가 들이미는 거하고 많이 필요한 상품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쉬리에 번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고 쉽게 없는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수요를 분석해서 쉬리에 편승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새로운 상품을 자기는 만들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그렇죠.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적재산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해봤자 가격 싸움밖에 안 되고 쉽게 뺏기죠. 시장을. 투자 많이 해놓고 또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음식이 K푸드 해외에서 높아지면서 라면과 냉동김밥, 떡볶이, K푸드 관련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제로슈거 시장은 연평균 18.7% 성장하는 반면 한국 시장은 25.8%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저는 설탕을 왕창 처먹기 때문에 설탕 먹는 맛을 안 먹어요. 잘 맛이 없어서. 세계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5배, 세계 IT 시장의 4배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어떤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쉬리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간편히 그쪽으로 타죠. 그 다음에 식품 시장 규모는 중국과 미국이 양강구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를 그래서 식품으로 해서 가맹점 해가지고 성공한 부분들이 또 의외로 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대로 된 식품만 내놓으면 이게 또 의외로 성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되면 옆에 또 이제 장사 이렇게 옆에 조직 차리고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적재산권과 이게 특허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다 차리는데 이게 안 망할 수가 없죠. 이렇게 투자를 잔뜩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파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전세계 식품 시장에서는 육류가 17.7% 1조 5천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베이커리 및 곡률 제품류가 1조 4천억 달러. 사람들이 빵을 굉장히 많이 먹는군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나로는 1954조 원인데요. 1000조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500조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낙농품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농품도 온라인 시장도 크게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저출산 고령화가 이루어져서 그러죠. 쌀 소비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쌀 아니더라도 먹을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집에서 간편식으로 다 때우거나 해서 그래서 간편식 하는 분들은 보통 국산쌀을 안 하겠죠. 비싸서 중국쌀이라든지 해외쌀을 사용해서 하면 훨씬 싼데
그래서 식품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이렇게 좀 전 세계로 진출해야지 국내 시장 대상으로 했다가는 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너무 진입 장벽이 너무나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농식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5,923억 달러로 하나로는 827조 원,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품목별로는 스낵류가 과자류가 꽤 많네요. 스낵 같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19.1%, 베이커리 및 곡물 제품, 빵을 이렇게 많이 먹는 14.2%, 육류가 12.1%. 그러면 제일 시장 규모가 큰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집어먹는 나초 제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밀가루 제품, 예를 들어 다양한 이렇게 간단한 걸 입안에 들어갈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낵류하고 베이커리 및 곡물 제품류를 합하면 총 34%가 되겠습니다. 꽤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 규모는 스낵류가 1131억 달러, 하나 약 158조 원인데요. 베이커리 및 곡물 제품가 879억 원, 하나는 약 122조 원. 육류가 744억 달러로 예측이 된다. 이 시장은 7,326억 달러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대부분 이렇게 식품 시장이라도 이렇게 보면 치우쳐 있네요. 치우쳐 있습니다. 2025년에 여기는 육류가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어쨌든 베이커리가 스낵류가 꽤,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자면 과자 빵이 되겠습니다. 네, 과자 빵, 이렇게 이 부분이 의외로 히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 과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예, 제가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네네. 베이커리 및 곡물 제품류 이 부분이 2024년도에서 채소 및 견과류 이렇게 있고, 소스면 향신료도 있고, 스프레드 및 이렇게 당류 이런 것들, 유지류, 영양식품 이렇게 자주 먹는 거는 반복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데가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쉽게 시장이 너도나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내놓으면 산다는 거죠. 이렇게 생소한 제품은 이렇게 딱 선뜻 구매를 잘 안 하잖아요. 또는 적은 숫자,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먹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아는 상품을 쉽게 자기가 자주 먹는 거를 좀 맛있는 거 같으면 그냥 그거를 먹는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도 무엇을 찾느냐, 수요를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식품 시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 있고 그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을 봐야 될 텐데요. 테스트 베드, 테스트 시장, 테스트 매장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든 후에 이 정도 가격이면 판매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팔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시도를 해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단가를 적절하게 체결해서 그런 상품들은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미끼 상품으로 그것만 사고 다른 거 안 사면 좀 곤란하겠지만 이거를 보시면은 글로벌 무설탕 탄산음료 시장 규모 그래서 407억 달러, 하나 57조 원에 건강한 식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저는 설탕 잔뜩 먹는데 좀 이상하군요. 2024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51억 명입니다.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거라면, 옛날에는 TV였지만 저도 TV 같은데 젊은 세대 같은 거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온라인.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도 요새 또 이렇게 닐슨가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제가 기술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해서
방송을 냅둡시다. 네. 홈쇼핑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홈쇼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대폭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광고도 띄울 수 있고, 뭐 정부 효과가 필요 없는 이렇게 페이스북 또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 이렇게 앱 방식도 되고, 자기네들 이렇게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을 해서 열어서 누구나 밖에 유튜브처럼 전환을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홈쇼핑을 한다. 거기서 이렇게 결제도 대행해주거나 그래서 수익을 나눈다라는 거죠. 일종의 자리세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방송 채널 자체를 자기네들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도 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디어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화를 일반 유선 전화하고 스마트폰 전화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소비층을 늘리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인터넷 전화를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 데스크탑에다가 어떤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또 퀵서비스 택배, 의류 세탁, 이삿짐 서비스, 생활비 화환 서비스 이런 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규제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네 쇼핑몰에서 상품권 캐시를 빌려줘 가지고 전세계 가서 소비하게 하거나 나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계좌를 타가지고 한국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면 그것을 전세계 어디서나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엄청난 큰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계 카드 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환전 서비스가 필요 없이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나중에 한국 돈으로 주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법으로 규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상품을 내서 키보드로 돈 찍어서 돈을 이렇게 자기 쇼핑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저게 제휴하는 쇼핑몰이 우리가 10만 군데야 그러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자기네 계좌에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왜 어디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에서 법으로 나중에 통과되지 않는 상황까지는 합법이니까요. 그래서 전세계 카드 회사도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전세계 은행도 저절로 만들어진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페이스북, 유튜브 어떤 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서 그 소라에서도 제 기술 쓰셨죠. 쓰시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술도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쓰셨으면 괜찮은데 쓰시지 마시고 삼성이든 애플이든 쓰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나 또는 이렇게 월마트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서 온라인 소비자들이든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자든 등록을 하면은 일정 부분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받거나 가맹정비를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또는 이렇게 10만 원 정도를 내면 어떤 특정 상품들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점으로 영입한다는 거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자기네 가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방에서 팔 수도 있고 집에서 사무실에 팔 수도 있고 많이만 판매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싸게 제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판매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하위 판매자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또는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옥션, 이렇게 11번가, 네이버 쇼핑, 어떤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이런 데 입점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요.
요새 영상 시대니까 방송을 해서 사실상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를 하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로처럼 육성해주고 그것을 그 방송국 그 채널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홈쇼핑으로 구독자는 많고 또 이렇게 판매 매출이 많으면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요. 그런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유튜브,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어디든지 월마트,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어디든지 이 기술,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셔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자기 걸로 만들어 갖고 돈 벌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네.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3,600억 달러, 하나 502조 원, 북미가 30.88배, 1,110억 달러, 유럽이 950, 아시아 태평양 900달러, 900억. 북미가 제일 크네요. 네, 북미가 제일 크나 뭐 사람 먹는 거는 비슷비슷하네. 미국에서 식품 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가 본데요. 온라인 식품 배달 요새 다 쿠팡을 통해 배달하죠. 앞에 슈퍼에서 사본 지가 참 오래됐네요. 네. 슈퍼에서 사본 지가 한 5년 내에 한 번도 안 산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식품 배달을 해주면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냥 가시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있잖아요. 슈퍼 같은 데에서 배달원이 이렇게 범죄하는 구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배달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모든 분들이 범죄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시장을 일단은 안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으면 전 세계 SNS나 전 세계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금방 퍼질 수 있다라는 게 옛날보다는 좀 상품에 있어서 제품 경쟁력만 있다면 쉽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고대 산업이 고대 음료수 회사가 쉽게 만들어지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죠. 지적재산권은 특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 차라리 지적재산권이 나은 것 같은데 저 입장에는 어차피 똑같이 공개를 하는데 특허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